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강연을 하게 된 신한빗솔입니다. 저도 매년 여름이면 여러분들처럼 IYF 학생 캠프에 참석했었는데요. 이렇게 강연으로서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직접 만나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텐데 생각보다 좀 길어지네요. 우리 내년에는 아니면 올해 겨울에라도 꼭 서로 만나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이 만드는 기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기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반복 가능한 기적. 두 번째 기적은 반복 불가능한 기적. 반복 불가능한 기적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쉽게 예를 떠올려 보면 아마 로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로또는 만약에 여러분이 로또를 맞았다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이겠죠? 근데 그 기적을 여러분이 원할 때마다 반복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반복 가능한 기적, 어쩌면 그게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진짜 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그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요, 태어날 때부터 기적을 만들어내는 공식 같은 것, 어떻게 하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 공식,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그 공식을 알고 있는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제 아들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얼마 전에 3살이 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제 아들이 이렇게 첫 걸음을 떼었을 때가 기억이 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신히 주변에 있는 걸 붙잡고 일어났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한 발을 떼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3살이 됐으니까 지금은 정말 그만 걸어, 그만 뛰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뛰어다녀요. 그 남자 애기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많겠어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빨리빨리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막 그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돌아다니거든요. 자, 근데 제 아들이 첫 걸음을 뗐을 때, 그리고 지금 그 사이를 생각해 보면 제 아들은 아마 정말 셀 수 없는 숫자만큼 넘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결과를 알아요. 우리가 아이가 잘 못 걷는다고 해도 저렇게 몇 달 정도 지나면 잘 걸을 거야. 지금은 당연히 애기니까 못 걷지. 좀 있다가 나중에는 뛰어다닐 수 있을 거야 라고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뭐 좀 넘어져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아기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넘어졌는데 100번 넘어지고 1000번 넘어져도 걸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아기가 포기하나요? 저는 한 번도 제 아들한테 야, 계속 노력해야 돼. 너 절대 포기하면 안 돼. 걸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걷는구나. 넘어졌네. 다치진 않았니? 라고 정도까지만 봐주지 막 제 아들한테 포기하지 마, 힘내,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제 아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늘이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준 성공의 공식 같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지만 이미 그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무수한 반복. 똑같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들, 얼핏 봤을 땐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을 셀 수 없이 무수히 반복하는 것, 그것이 하늘이 인간에게 모두 공평하게 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준 성공의 공식, 기적을 만들어내는 법칙인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제 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거를 다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시간이 지나서 중학교를 다니고
또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겠죠.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뭐가 생기냐면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이 생깁니다. 내가 이만큼 투자하고 이만큼 얻는 건 나쁜 거야. 내가 3시간 공부하고 이 정도를 암기하는 건 좋은 거야. 아니면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이 정도 성적을 받는 건 나쁜 거야. 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그렇게 막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비효율적인지,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분간할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돼요. 그 지식을 갖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과 무엇을 바꿨다는 게 문제가 돼요. 그 지식과 여러분이 무엇을 바꿨냐? 바로 하늘이 우리에게 알려준 성공의 공식.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을 무수히 반복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셀 수 없이 반복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난다. 바로 그 공식을 여러분들이 선과 악, 옳고 그름, 효율과 비효율,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가지고 맞바꿔 버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다시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그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성공의 법칙, 성공의 공식을 다시 되새겨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해외 봉사를 했었습니다. 벌써 지금으로부터 꽤 시간이 지난 이야기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봉사 단원으로 활동을 할 때 그때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라는 공연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세계 최고의 합창단인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매년 진행하는 콘서트인데요. 그 미국에서 저희가 그 행사를 할 때 보면 무료로 행사를 합니다. 무료로 콘서트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콘서트를 보러 와서 공연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죠. 사실 공연은 굉장히 비싼 것이고 또 사실 공연 중에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공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은 매년 미국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많은 사람들이 매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모두가 기다리는 행사가 됐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공연장이라고 하면 보통 좌석이 2,000석, 3,000석, 물론 더 많은 곳도 있지만요. 이제 그렇게 좌석이 많은데 그 좌석을 채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TV 광고 혹은 라디오 광고 아니면 큰 전광판에 콘서트 소식을 내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겠죠. 아무리 무료 공연이라고 해도 사실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올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근데 그런 방법들은 돈이 많이 들겠죠. 사실 무료 공연이고 저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비싼 돈을 들여서 이 행사를 홍보하기가 어려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Dear Neighbor라고 하는 그 우리 이웃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초청장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집집마다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집 우체통에다가 넣어주겠죠. 자,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아파트가 아니라 한 집이 여기 있으면 또 다른 한 집은 저 멀리 있고 또 그 다음 집은 저 멀리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저희가 몇 장 정도를 이렇게 이웃들에게 전달했냐면 한 20만 장 정도를 전달했어요. 자, 근데 전부 자원봉사자들이 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800장, 1000장 이렇게 부지런히 쉬지 않고 돌려야 그 많은 숫자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우체통에 들어와 있는 우편물을 모두 자세히 보나요? 아니면 특별히 여러분하고 관련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버리나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요. 여러분도 아마 어떤 가게에서 넣은 전단지라든지 내게 아닌 것 같은 우편물에 그렇게 큰 관심을 쏟지 않을 거예요. 자, 저희가 그 이웃들에게 전했던 Dear Neighbor라는 초청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분들은 그거를 펼쳐서 주의 깊게 읽어주시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은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거나 아니면 그냥 읽혀지지 않고 외면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어떨 때는 방금 여기에 전달했는데 이 집에다 놓고 갔는데 한 바퀴 돌고 와서 보니까 벌써 버려졌어요. 누가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자, 그럴 때 마음이 너무 실망스럽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이 더운 여름에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돌리고 있는데 나의 마음을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전달한 초청장이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실망스럽죠. 그죠? 사실 그 초청장 20만 장, 30만 장을 돌리는데 그 하나하나가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하는 그 날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000석이든 3,000석이든 준비된 좌석이 몇천 석이든 전부 매진됐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 내가 돌렸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그 초청장을 전달했을 때 분명히 외면받았는데 내가 100개, 1000개 돌렸을 때 그 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서 읽어준 게 몇 개 안 됐는데 행사를 했을 때 모든 좌석이 가득 차고 심지어 좌석이 없어서 집에 돌아가는 사람도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콘서트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저는 물론 저뿐만 아닐 겁니다. 그때 같이 봉사활동을 했던 우리 동료들도 그랬겠지만 그때 한 가지 정확한 성공의 공식을 발견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내 눈에 지금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저는 하늘이 제가 태어날 때 저에게 알려주었던 성공의 공식을 잊고 살다가 그 해외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 성공의 공식을 다시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요. 오하이오 주립대라는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 대학교는 미국에서도 꽤 큰 학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생 수는 몇 명쯤 되나요? 몇백 명 혹은 몇천 명, 그 사이 어딘가일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학교 혹시 여러분 학생 수가 몇 명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학교의 학생 수가 매년 조금씩 다르지만 3만 명에서 3만 5천 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제가 다녔던 오하이오 주립대는 학생 수가 한 6만 명, 6만 5천 명 그 사이가 되고요. 또 교직원까지 합하면 10만 명이 넘는 미국에서도 꽤 큰 학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3학년을 마치고 4학년 졸업반이 되었을 때였는데요. 제가 미국으로 해외 봉사를 다녀왔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해외 봉사를 다녀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하고 이런저런 그냥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하다가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줬는데 대부분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책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 한 권을 가지고 5명이 같이 보기도 하고 10명이 같이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한 교실 학생들 전체가 같이 보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야, 미국에는 영어로 된 책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너가 거기서 영어로 된 책을 좀 모아서 아프리카에 보내주면 어떨까? 라고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저희 학교에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 한 5%? 그러니까 100명이라고 하면 한 5명만, 그러니까 10만 명이면 한 5천 명 정도만 책을 기증을 해도 아프리카에 5천 권의 책을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 그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학교를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학교에 이미 아프리카의 책을 기증받아서 보내는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아리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 동아리 회장을 만났는데, 이제 여학생이었는데 그 회장과 만나서 잠깐 동아리실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취지를 좀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에 좀 책을 보내고 싶다. 너네가 노하우가 많으니까 내가 열심히 같이 일할 테니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떻냐? 라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회장이 되게 곤란해하고 미안해하면서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가 어렵냐, 어차피 너네 하는 건데 나도 이렇게 보태서 나도 같이 좀 도움이 되어서 일할 테니까 같이 하는 건데 왜 그게 어렵냐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학생이 요즘 아무도 책을 기증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학교에 학생이 10만 명, 이제 학생이 6만 5천 명, 사람이 10만 명인데 왜 사람들이 책을 기증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들이 지난 1년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내내 했는데 책을 몇 권 모았을까요, 여러분? 1년 동안 늘 그걸 하는 동아리가 1년 동안 책을 모았어요. 10만 명이 다니는 학교에서 1년 동안 모았으면 몇 권 정도 모았을까요? 1000권? 한 2000권은 모았을까요? 진짜 한 1%만 해도 1000권이니까 한 1000권은 모았겠죠? 100명 중에 1명은 기증하지 않았을까요? 그 학생의 대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1년 동안 모은 책이 46권이라고 하더라고요. 46. 46권을 1년 동안 모았다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1년 동안 모았는데 46권을 모으냐. 나도 집에 있는 책 다 털면 46권 될 것 같은데. 자, 그랬더니 그 학생이 너도 아는 것처럼 요즘 중고책 시장이 너무 활성화가 돼버렸어. 학교 근처에 그냥 책 던져놓기만 하면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는 그런 중고책 파는 장소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이제 학생들이 아무도 책을 기증하지 않아. 다 그냥 중고책으로 팔아버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책이 훨씬 비싸거든요. 특히 대학교 책은 진짜 비싸요. 보통 전공 과목 책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비싸다 하면 10만 원 넘어가고 싸도 한 3, 4만 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도 저라도 그거를 학기 끝난 다음에 팔아서 조금 돈이 생긴다면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죠? 근데 제가 해보고 싶었어요. 분명히 그 학생이 안 되겠다. 우린 이번엔 같이 못해. 왜냐하면 저번에 해봤는데 안 됐어. 이제 학생들이 아무도 책을 기증하지 않아. 라고 해서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제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학생한테는 알겠다 하고 나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제가 들었던 수업 중에 하나에 에티오피아 출신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 출신 학생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학생들이 같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한번 도서 기증 행사를 해보자 라고 의기투합을 했죠. 팀을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보통 여러분 학교에서 도서 기증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 받냐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도서 수거함을 설치합니다. 이렇게 큰 박스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책을 쓱 넣으면 되는 거예요. 간편하죠. 뭐 기숙사 그런 데도 그런 기증함을 설치해요. 그래서 이렇게 쏙 밀어 넣으면 거기 책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책을 수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몇 권이 나왔다고요? 46권. 자,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인원수도 적고 노하우도 적은데 그렇게 똑같이 하면 저희가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 제가 미국에서 해외 봉사할 때 했던 것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의 무수한 반복. 자,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을 설득해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문이었냐면 저희 학교가 그렇게 크니 교수님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교수님들이 수백 명이 넘습니다. 저희가 그 교수님들
그 집무실, 오피스를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방문을 하고 문을 두드려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하는지 설명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교수님들은 야, 너네 좋은 일 한다 하면서 흔쾌히 가지고 있는 책들을 몇 권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진짜 많은 책들을 저희한테 주시기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희를 막 무시하고 특히 저한테 굉장히 모진 말들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이제 아시아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저한테 굉장히 모질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너한테 이 책을 줬는데 너가 중고책 서점에다가 갖다 팔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어? 내가 너한테 이 책을 줬는데 너가 그거를 기증 안 하고 팔아서 너가 돈을 가지지 않겠다는 보장을 내가 어떻게 하지?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막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좋은 일 한다는데 당신이 좋은 일 안 하니까 내가 발벗고 나서서 하겠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못된 말을 하지? 제가 막 상처도 받고 막 그 너무 모욕적이고 막 하기 싫고 막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수백 명이나 되는 교수님들의 방을 다 찾아가서 두드리고 들어가는데 똑같이 앵무새처럼 말을 반복하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뭐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기증하니, 여기에 기증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수백 번 반복하는데 내가 무슨 진짜 뭐 막말로 뭐 팔러 다니는 사람 같고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내가 바빠 죽겠는데 내가 지금 4학년 졸업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성공의 공식이 뭐라 그랬죠?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의 무수한 반복은 반드시 성공을 가져온다. 자, 여러분, 그게 공식이었죠. 제가 그 공식을 따라서 쉬지 않고 우리 팀원들과 함께 3개월 동안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교수님들만 찾아간 게 아니라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 동네에 찾아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사람들에게 우리를 설명했었어요. 어떤 사람은 마침 버리려던 책이 있다고 하면서 한 박스를 가지고 와서 주시는 분도 있었고, 나는 이것밖에 없어 하면서 한 권씩 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내가 책이 없지만 너네가 그거를 아프리카까지 보내려면 돈이 필요할 테니까 내가 기부금을 좀 낼게 하면서 저희한테 돈을 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 아까 그 동아리가 1년 동안 해서 몇 권 모았다 했죠? 46권. 자, 여러분, 저희가 3개월 동안 해서 몇 권 정도 모았을까요? 저희가 3개월 동안 해서 6,000권이 조금 넘는 책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6,000권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 교수님들이 대부분 책을 주셨기 때문에 책 상태가 굉장히 좋았고, 또 그 아주 좋은 책들, 꼭 공부할 때 필요한 그런 책들이었고, 서점에서 사려고 하면 굉장히 비싼 책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희가 그 6,000권의 가치를 대략적으로 환산해 보니까 달러로는 이제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0억 원 정도 하는 가치가 되는 양의 책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책을 에티오피아의 수도가 아디스아바바인데요, 국립도서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교가 150년 정도 된 학교인데요. 저희 학교 150년 역사상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책을 성공적으로 모은 도서기증 행사는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기록을 깨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미 그 중고책으로 쓰고 난 책을 파는 문화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깨지기 어려운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짜 기적은요, 반복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성공의 공식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무수히 반복하는 것이라는 그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 원리를 따르면 마치 크리스마스 칸타타 콘서트의 기적이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도서 기증 행사로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성공이 필요할 때 이 성공의 원칙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도 기적을 여러분의 인생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사실 요즘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게 좋은 거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많이 일하고 적게 벌면 약간 바보 같은 거고,
조금이라도 적게 일하고 최대한 많이 벌어야 그게 현명하고 효율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자,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랑 같이 식당에 갔습니다. 자, 근데 그 식당 주인이 어떻게든 조금만 돈을 써서 조금만 재료를 넣어서 많이 돈을 벌려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음식값은 엄청 비싸고 들어가 있는 재료는 몇 개 없겠죠. 자, 여러분은 그런 곳에서 식사를 하고 싶으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가게의 사장님이라고 해볼까요? 여러분이 알바를 구하는데 알바가 저는 조금만 일하고 돈은 많이 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사장님으로서 그 알바를 고용할까요? 고용하지 않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조금만 여러분이 사고해 보시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 그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게 좋은 거야, 그게 효율적인 거야 라고 하는 그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지식이 사실은 굉장히 거짓된 거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막상 그런 가게에 가서 식사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그런 알바를 고용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은 지금 그게 좋은 거라고 속아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많이 일하고 적게 벌려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아기가 걸음마를 걷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지는 그 무수한 시도들이 결국은 사람을 걷게 해주고 뛰게 하는 것처럼, 실패했지만 성공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변에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하루에 영어 단어 한 10개쯤 외우는 거, 그게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방 청소하는 거, 혹은 누군가에게는 하루에 30분씩 꼬박꼬박 운동하는 것, 누군가에게는 악기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누군가에게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 여러분에게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는 아마 여러분 개인마다 다 다를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작고 보잘것없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무수히 반복한다면 언제까지? 끝까지. 여러분이 얼만큼 노력했는지 셀 수 없을 때까지 여러분이 그 무수히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반복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알려준 옳고 그름, 효율과 비효율, 그 극단적인 이분법 안에 빠지지 마시고요. 많이 일하고 적게 얻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얻었어.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것밖에 안 됐으니까 나쁜 거야. 혹은 와, 난 이만큼밖에 노력 안 했는데 이만큼 했으니까 잘한 거야. 여러분, 그런 어떤 흑과 백, 효율과 비효율, 이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서 내가 지금 봤을 때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내가 지금 봤을 때는 마치 버려지는 것 같고, 지금 봤을 때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여러분이 그것들을 반복하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는 기적이 여러분 앞에 한 걸음 성큼 다가와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사실 이 강연 한 번보다도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것들, 여러분이 스스로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무수히 반복하는 그 노력이 제 짧은 강연보다 훨씬 더 중요할 텐데요. 우리가 겨울에 혹은 내년에 다시 만났을 때 나는 어떤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반복해서 어떤 성공을 만들어냈는지 여러분에게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강연 들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여러분 남은 캠프도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